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팀입니다. 오늘 이제 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알아보는 스타트업 Q&A 시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3번째 시간인데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정책 자금을 신청했습니다. 대출을 신청했는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희 창업자금연구소에 들어온 원본에 대한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유튜브를 보고 덕분에 제조업 쪽으로 자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비대면 상담에 어떤 내용이 있고 주의할 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 비대면 상담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아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데 평가를 잘 받아야 대출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보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제 비대면 상담이나 아니면 간단한 약식 심사를 해서 먼저 이제 좀 심층적으로 평가를 할지 한번 먼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심층 평가로 하는 이렇게 두 단계의 이런 평가를 거치게 되죠.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도 보통 약식 평가 한번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보신 내용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의 약식 평가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뭐 대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네, 대출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1차에는 뭐 준비하고 2차에 뭐 준비한다라기보다는 어차피 끝까지 여러분이 자금을 평가를 잘 받고 자금을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보통 신용평가라고 하는데 신용평가에는 보통 5가지 이런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인격입니다. 인격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대표자의 어떤 신용도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금융거래 실적, 혹시 대출이 연체된 거는 없는지, 그리고 부실한 거래가 있는지, 세금을 체납한 거는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표자의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자에 대한 금융거래에 대한 내역을 보고 금융거래상 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이 신용거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용점수죠. 그래서 신용점수 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금 체납이나 대출 연체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볼 수가 있겠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능력이라는 부분인데요. 능력은 어떻게 보면 기업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기업의 이제 대출을 평가하니까 회사가 기대되는 현금 유입, 예상되는 매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상되는 매출에서 예상되는 비용을 빼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순현금 유입이라는 게 나오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남는데 그 단기 순이익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라든지 최근에 이제 최근 3개월 정도의 이제 그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본입니다. 회사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출은 1,000만 원인데 빚이 10억 원이고 뭐 그리고 앞으로도 큰 돈이 들어올 게 없다라고 한다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겠죠.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반대로 현금도 별로 없고 매출도 별로 없지만 우리가 숨겨진 부동산이 많아. 그러면은 부동산 팔면은 뭐 부동산이 막 100억이야. 막 이런 식으로 빚은 10억인데 그러면 충분히 재정 상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본에 대한 내용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담보입니다. 그래서 담보는 뭐냐면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특허권 같은 거, 그런 회사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담보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가지고 담보를 잡는다든지 뭔가 이런 나중에 이제 돈을 못 갚아도 담보를 이제 대납할 수 있다면 대출이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가 여건입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 분야의 사업이 현재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무 상태나 신용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향후에 잘 이제 사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 5가지 정도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평가의 5가지 영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영역 상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대표자의 신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통 연대보증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가 훨씬 더 그 신용도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용 점수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신용이란 말이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대표자의 능력입니다. 어빌러티입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의외로 학력이라던가 아니면 경력 아니면 어떤 이제 수상 이력 이런 부분들을 대표자 부분에서 볼 수가 있고, 또 혹시 대표자가 능력이 부족해도 대표자가 갖고 있는 이런 직원, 그죠? 함께하고 있는 이제 직원이나 팀원의 능력도 반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이 정책 자금을 받을 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만 보통 창업 기업이 매출이 없잖아요. 이제 매출이 없거나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거죠. 능력 부분 보시면 매출과 비용을 빼고 순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가 매출이 잘 나오고 매출이 잘 나와서 매출에서 비용을 빼도 이익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그만큼 대출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회사가 매출이 없어. 지금 아직 제품 개발 중이야. 그럼 능력을 평가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스타트업이니까 자본도 별로 없죠. 담보도 크게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그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요 위에 인격과 여건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특히 이런 인격적인 부분에서 대표자의 신용, 과거의 경력이나 이력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에 있는 이 여건에 대한 부분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업계획서나 유관 통계지표 등 뭐 이런 걸 가지고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내가 매출이 나오는 기업은 상관없습니다. 매출이 잘 나와서 그 매출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출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아니면 이익이 잘 나오더라도요. 그럼 회계적인 실적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신용 부분이 조금 낮아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는 1번의 신용 부분 그리고 5번에 있는 그 여건에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를 달성하기 위한 창업의 준비성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시제품 같은 걸 만들었는지 아니면 뭐 특허라던가 이런 걸 확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매출이 없는 기업들이라면 특히 대표자와 직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이 신용평가가 상당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대부분은 대표자의 신용에서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신용이 조금 부족한 학생이나 청년 창업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사업계획서의 완성도, 좀 메리트가 있는 4차 산업이라던가 이런 분야의 사업을 하신다든지 창업이 준비를 잘하고 있는 이런 경우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매출이 부족해도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이 사업에서 잘 될 것 같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사업 케이스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중소벤처진흥공단 용어로 하면은 기술사업성입니다. 네. 기술사업성, 이제 심층 분석, 뭐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라고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창업 아이템을 기술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아직 매출도 없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해요.
1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이 5억이 나온다. 그러면 순이익은 한 2억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사업계에서 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관에서는 1억을 대출해 줬을 때 당신이 사업계에서가 맞다면 2억이 이익이 나올 거고, 그럼 1억 갖고도 1억이 남겠구나. 그럼 이 업체를 뽑아줘야겠다. 이런 식의 로직이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최근에는 그리고 사업계획서만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특허를 낸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창업 활동을 했던 부분들도 이 5번이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신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 요 신용 점수가 한 600점 이상이죠.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한 6등급 그 정도 이상이면은 보통 은행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기관에서 보통 우리가 저신용자라고 불리는 한 신용 점수 한 750점 정도 이하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여건이라던가 다른 근거 자료가 좋으면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온다고 봐도 됩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나오지만 요 정부기관에서는 이런 여건 그리고 대표자가 조금 능력이 있으면 신용이 좀 부족해도 뽑아줄 수 있어요. 근데 학력이 좀 높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학력이 좀 정말 석박사 이상 이런 고경력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경력이 많아도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서 특히 10년 정도 이상 일한 분들은 훨씬 더 이제 그 경력을 많이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력이 많은 분들일수록 대출받기가 용이하고 학력이 있는 분들일수록 대출받기가 용이한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하는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대회 같은 데 입상도 하고 사업계에서도 잘 쓰고 창업 준비를 잘하게 된다면 자금이 잘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자금을 이제 정책 자금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기술 평가를 한다. 특히 대표자의 능력, 신용, 그리고 과거의 경력, 학력,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나 디자이너 이런 분들은 포트폴리오 이런 걸로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나 자본 쪽은 일단 이번 편에선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대출이 나오는지, 자본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담보를 잡고 대출 나오는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른 분들이 아마 Q&A 할 것 같아서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책자금 평가할 때는 평가자의 경우는 이런 대표자의 능력을 일단 중요시 여기고 사업계획서와 창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교육을 들었고 시제품을 만들었고 거래처 사람들을 만들어봤고 만나봤고 설문조사를 해보고 시제품을 시연한다든지 특허권이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Q&A를 이런 형태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제 14편은 여기에 좀 더 이어가지고 대표자의 신용 쪽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심층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이 평가해야 될 요소들을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고, 너무 또 평가에 연연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잘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나중에 이런 자금을 받을 때 항상 평가를 받는 법이고, 그래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받는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와 근거 서류를 잘 준비해 놓으면 훨씬 더 좀 더 확률을 높여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